네, 어제 경기도 안산에서 열 수송관이 파열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제 서울 목동에서도 열 수송관이 터지는 일이 있었고요. 지난 4일에는 백성역 인근에서도 열 수송관이 파열돼 사상자까지 나왔습니다. 이처럼 최근 열 수송관 파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조원철 연세대 명예교수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네, 일단 먼저 어제 저녁에 발생한 사고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경기도 안산에서 이 열수송관이 파열돼 1,100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보니까 네. 16년밖에 안 된 열수송관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이 그렇죠. 파열 원인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현재 밝혀지기로는 그 관 연결 부분, 용접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 연결 부분을 용접을 하게 되면은 이 열받은 곳이기 때문에 그냥 흙 속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은 부식이 잘 됩니다. 네. 바깥에서도 부식이 되고 관 내부에서도 부식이 되고 그러면 빨리 약해지죠. 그리고 네. 관 힘을 받을 수 있는 관의 두께가 얇아지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빨리 이제 파손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용접 부분은 반드시 커플링이라고 해서 그 용접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덧대기를 해야 됩니다. 예. 덧붙임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1,100여 세대가 이로 인해 불편을 겪었는데요. 여기서 불편을 네네. 겪은 안산 주민 이야기를 잠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난방을 틀었는데 몇 시간이 됐는데 바닥이 차갑고 저 또 감기가 지금 걸려 있는 상태라. 네, 상당한 불편을 겪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요. 이번 백성역 인근과 목동 그리고 이번에 안산까지 이번 달만 해도 벌써 3차례 열수송관 파열입니다. 3차례나 파열된 건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이 사고의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이번에 3차례뿐만 아니고 금년에 전국적으로 8군데가 파열됐거든요. 8군데가. 예. 이건 전부 공통적으로 우리가 공통점을 이제 정리한다고 하면은 관리 잘못입니다. 관리가 거의 없었어요. 네. 관리가 없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발표 때마다 달라지는데 백성역 사고 났을 때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은 우리는 일상 점검으로 열화상 카메라를 가지고 일상적으로 매일 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하지 않은 것이 이번에 또 어제 오늘 발표로 보면은 네. 이번에 열화상 카메라를 가지고 정밀하게 했다고 그러거든요. 예. 앞뒤에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네.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수송관을 관리하는 데서 관리가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 없어진 원인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 예. 일단 관리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예. 해주셨는데 이 지역 예. 난방공사가 이 노후 열수송관과 관련해서 긴급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20년 이상 된 열수송관 686km 전 구간 중에 이상 징후가 발견된 곳이 203곳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네. 위험한 게 아닌가 우려스럽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상 징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열수송관을 이제 검사를 해보면 열화상 카메라를 가지고 검사하면은 예. 검사한다는 게 뭐냐면 관을 따라서 쭉 카메라를 찍으면은 주변하고 온도가 달라요. 온도가 한 3도 이상 다르면은 여기는 아마 관의 그 관을 보호하고 있던 피복 상태가 벗겨져 가지고 열이 빠져나오는 것보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는데 예. 10도 이상이 되면은 이거는 이미 물이 새든지 스팀이 나와가지고 땅을 뜨겁게 했기 때문에 10도 이상의 차이가 나거든요. 네. 이건 이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곳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그동안에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네, 관리가 잘 안 됐다라는 점을 재차 지적을 예. 해주셨는데요. 일단 예, 이 예.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오늘 백성역 열수송관 파열 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 현재 네. 한국난방공사의 열수송관 관리 매뉴얼로는 사전에 사고 징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관리 매뉴얼이 어떻길래 이렇게 사고 징후를 파악하기가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그건 이제 매뉴얼로는 안 된다라고 예. 하는 건데 그건 상식 밖의 그 답변입니다. 매뉴얼로 평상시에 안 된다고 하면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매뉴얼을 바꿔야 되죠. 네. 그걸 산자부는 감독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예. 산자부는 전혀 무신경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문제죠. 그러면 이게 평상시에 그런 문제가 다 노출이 됐을 거라고. 노출이 됐으면 매뉴얼을 바꿔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당연히 바꾸는 것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그렇지 않고 지금 와서 변명을 한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앞서서 매뉴얼을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예. 어떤 방향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열화상 카메라는 매일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안전요원들이 들고 다니면서 그 관을 따라서 쭉 이제 촬영하면서 그 파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시 점검을 매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현재 각 회사마다 그런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절대 부족하거든요. 네.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인건비 절약해서 그 기관장의 그 업무 성적을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하는 인건비 절약과 정착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거 갖고는 절대 부족하고 그렇게 하고 한 5년 내지 7년마다 관 내부를 조사를 해야 돼요. 관 내부를 조사해서 관에 녹이 얼마나 쓸었는지를 파악을 하고 녹슨 걸 파악을 하면 남아있는 관의 두께를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알 수 있으면은 그 관 두께를 예측한 것을 가지고 이 압력에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관의 교체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은 지금까지 한 적이 없잖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 개선 방안까지 조원철 연세대 명예교수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